안녕하세요. 호건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경제관료인 앨런 그린스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이제 금융 지식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며 사는 모든 현대인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경제 금융 용어 700선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경제금융용어 700선은 한국은행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7페이지 교환사채 EB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사채 EB, 교환사채 EB,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Bonds with Warrant,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등과 함께 주식 연계 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 대상 유가증권은 상장 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 자금 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 수단이 된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 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는 다르고 신주 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 CB와도 다르다. 연관 검색어로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와 전환사채 CB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환사채 EB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교환성 통화 알아보겠습니다. 교환성 통화,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 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 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 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 Convertible Currency,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 가능성, Freely Usable Criterion, 자유사용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연관 검색어로 특별 인출권 SDR 그리고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환성 통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매력 평가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구매력 평가 환율, 구매력 평가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당사국 간 물가 수준 또는 물가 상승률을 말합니다. 물가 수준 차이, 즉 당사국 화폐 간 실질 구매력,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실질 구매력의 차이에 의해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 5달러라면 $1 환율은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구매력 평가 환율로는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결정하는 빅맥 지수를 들 수 있다.
PPP 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기보다는 자국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국가 간 물가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OECD에서는 3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와 그 구성 요소들의 가격과 생산 물량을 기초로 국가별 구매력 평가 환율을 작성하고 있으며 유엔과 세계은행에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연관 검색어로 빅맥 지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매력 평가 환율 알아보았습니다. 구속성 예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성 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 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 예금의 종류로는 1. 여신 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 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 양건예금이라고 합니다. 2.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 신탁, 유가증권, 견질 담보 형태의 예금이라고 합니다.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 예금 수취 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상으로 구속성 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인 배율 알아보겠습니다. 구인 배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자리 수를 취업 희망자 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력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구인 배율 0.7은 취업 희망자 10명당 7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 사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 활동의 확대와 축소를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부터 작성하여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구인 배율이 1을 웃돌아 일자리가 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개의 경우 구인 배율이 1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최근에 고용 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인 배율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상의 해당 월 신규 구직자 수를 해당 월 신규 구인 건수로 나누어 구한다. 연관 검색어로 고용률과 실업률 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인 배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제금융 알아보겠습니다. 구제금융.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 relief loan, 구제금융이라 부른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 융자 이외에 기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도산 위기 기업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라 부른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구제금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적 이익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적 이익률. 은행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은행의 이익은 금리, 대출 규모,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은행 이익은 구조적 이익과 비구조적 이익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이익은 안정적이고 경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자 이익, 수수료 이익, 신탁 이익 합계해서 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구조적 이익률은 구조적 이익을 실질 총자산, 평잔 기준이라고 합니다. 실질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관 검색어로 순이자 마진, NIM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적 이익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